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사치공대 목요일 2부 3부 1시간 동안 법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해. 자, 들어보죠. 어떤 사연인지. 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길게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네. 그냥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네네. 5년 전쯤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아하. 당시 걔한테 딱한 사정이 생겼는데 또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요 잠수를 탔어요. 역시. 물론 돈도 하나도 안 갚았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나 너 소송할 거야. 아니 이미 소송 들어갔어 라는 사실을 어째저째 힘들게 알렸더니 그날 바로 입금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돈이 있는데도 안 갚았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달랑 원금만 보낸 거예요. 양심도 없지 진짜. 저는 지난 5년간의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다 받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자,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5년 동안 안 갚고 있다가 소송에 들어가니까 원금만 보냈다. 근데 이분은 마음 쓴 것도 열받고 소송 비용 그리고 이자도 한 5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니까. 그렇죠. 박지원 변호사님 이자는 어떻게 안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변제기도 안정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아마도 그냥 정말 단기간에 빌려서 그리고 변제기도 안정한 후 이자도 안정한 그런 지금 채권 채무 관계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최고가 5년 후에 한 거예요. 그렇죠. 돈 갚아라. 뭐 그 전에 얘기를 했는지는 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로 이게 좀 받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고 약정이 안 하면은 돼서. 그 한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자를 받을 수 원래는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늦게 독촉을 했으면은 그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뭐 3달 만에 갚아버리면 어떨까요? 이자를 뭐 변제기라도 억울한데? 정해놨으면 네. 법정 이자가 약정 이율 없으면 5%라고 정해져 계산은 있는. 해주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는 원금 개인 간에 뭐 원금만 줘 몇 달 쓰고 이렇게는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그래 상황에서 보이거든요. 예. 어려워 보이네요. 제가 봐도.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억울하다. 거 이 사인들끼리 이 돈 거래가 뭐 소액일 수도 있고 꽤나 큰 금액 돈 좀 있는 사람들끼리는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꼭 드리고 싶은 자, 박지원 말씀은 변호사님 얘기 차용증을 꼭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할 필요 하면 없다? 좋은데 예. 하면 좋은데 제가 만약에 이직 PD한테 돈 빌려주면서 냉정하게 도장 찍고 공증 하나 합시다 하면 어. 싫어할 거예요. 저는 안 볼 것 같아서 저라면 요새 잘 쓰는 게 있어요. 깨똑 같은 거 문자 메시지 SNS 같은 걸로 이제 문자 확인을 메시지로 한다 이거죠. 언제까지 갚아? 예컨대 뭐 2달만 쓰면 되는 거지. 어. 답이 없네. 하면 이제 오케이 이러고 이 이응, 사람은 키읔. 뭐 주나 안 주나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약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는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친구는 의리도 우정도 유지하면서 법적인 어떤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캡처 떠놓고 캡처도 떠놓고 예. 이게 그 차용증하고 동등한 효력을 발생합니까? 뭐 증거만 있으면 저쪽이 부인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완전 조작이 아닌 이상에 예. 우리가 이래 생각을 해요. 이게 증거의 어떤 강력도 차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강력한 거는 인감을 찍은 공증받은 문서겠죠. 네. 그 다음은 뭐 이제 워드 타이핑했는데 인감만 찍은 문서. 그 다음은 모조지에 뭐 막 사인. 사인하는 거. 그 강력한 순서인데 이게 사실은 무슨 공증받은 거 무조건 효과가 있고 사인한 거 효과가 없고가 아닙니다.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최근에 와서는 뭐 문자 메시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아주 유용하게 좀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이체는 그렇구나. 현금으로 하면 안 되고 계좌 이체를 계좌 해야지. 이체하죠. 맞아, 지난번에 예. 비슷한 사연이 예, 있었어요. 카톡으로 했는데 돈 준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돈이 오고 간 적이 없다라고 저쪽이 주장해버리면 할 말이 이런 말은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저번에도 하다가 또 제재 당했는데 본인이 줄 때는 계좌 이체를 하고요. 받을 때는 현금 받아라. 알겠습니다. 이 말은 이거 제가 이제 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하면 안 되는 말이고 아니, 그러면 그냥 형 참고하라는 거예요, 참고. 계좌 예. 다 계좌로 해야죠. 뭐 주는 돈 받는 다 계좌로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고. 자, 지금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공식적 공증받은 계약서에 준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각서. 특히 부부 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사고를 찬 쪽이 뭐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술을 맨날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사고를 자꾸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주다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네. 너 전재산 다 내놓고 이혼이야.
라고 해서 각서 써. 그리고 각서 쓴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 127만 명 정도 있거든요. 더 될 겁니다. 더 될 겁니다. 더 될 수 있죠. 각서도 사실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재산 처분한다 이런 건 아니라면 아까 극단적인 건 아니라면 혹시나 이혼을 하거나 뭐 할 때 반영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서도 요령을 좀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 알려드리고 이때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추상적으로 적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절대 난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내 손에 장을 내 지진다. 장을 지진다. 네 아들이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네 자식이다. 이러고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짐승 뭐 사람 인간 다 필요 없고 뭘 주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입장이 다른 거죠. 잘못한 사람은 추상적으로 적고 그걸 받아야 될 사람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전 재산 이러면 그 그건 안 돼, 구체적이지만 그건 안 돼. 그거는 이제 무효라고 볼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구체적이겠네요. 지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명의를 1인 명의로 이전해 준다. 이런 거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시가 너무 좀 따라. 가혹할 수 있죠. 시가 할 가혹하면 수 있다. 차량 명의 이전 정도는 어떻습니까? 괜찮을 저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잠원동이나 반포 있는 아파트를 전체를 다 준다. 그건 너무 가혹하죠. 이러면 이제 이거 좀 과하다 이렇게. 부당하다. 예. 그거는 뭐 국회의원 의자리하고도 안 바꾸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조언을 좀 했던 뭐 연예인이 있습니다.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짐승이. 그분은 뭐 각서가 지금 150장 있다는데 의미 있는 각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 그 청취자 여러분, 이 배우자로부터 각서를 받을 때는 비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흥분, 감정 다 아무 필요 소용 다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냉정하게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너무 또 큰 건 안 되고 예, 필요 없고.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차 정도 물건들 받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잘못을 했을 또 때 했을 때 잘못도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 뭐 예컨대 뭐 부정행위 아니면 뭐 어떤 나를 배신했을 때 이런 거 안 된다는 그거 거예요. 안 돼요. 이건 배신이 인간의 아니라 도리를 하지 상해받는 않으니까 거 아니잖아. 안 이렇게 돼요.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짜증을 부린다. 뭐.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안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이 깨알 법률 상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서가 아니라도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건 좀 매정하긴 한데 저 어머니나 명절 때 이제 또 용돈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금이 오갈 때 이게 있어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를 합니다. 띵동 이러다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오늘 좀 많이 넣네. 독하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좀 저는 마음이 편하거든요. 굳이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 현금은 적게 하고 계좌 이체를 좀 많이 하는. 저는 일부러라도 그래 합니다. 참 착하네. 훌륭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게 맞는 그런 불효자식 같아요. 참 많이 후회도 싶은데. 주실 때도 계좌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근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은가 봐요. 네. 지금 뭐 김혜정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용우님도 친한 동생한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일이 깨졌다 이런 거 너무 많죠 살다 보면. 그렇죠. 좀 적은 액수면 그 지급 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자 다시 지급 명령 신청. 지급 명령 신청. 예, 네이버 가시면 이제 검색하시면 특정 포털을 얘기했네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급 명령 신청.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증거, 뭐 카톡 뭐 해놓은 거를 캡처 떠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뒤에 증거로 붙여서 이렇게 내면 뭐 이거는 말하자면 확실한 거니까 그 얼마 이하면 굳이 뭐 변호사 쓰지 않더라도 그렇죠. 하면 이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좀 최악의 경우 써야 되지 않을까. 본인 생각이 변호사지만. 들어요. 예, 저는 이혼도 마찬가지고 지급 명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포털을 김재동 변호사가.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지급 하는 게 명령.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어. 저 같은 경우.